상정된 사파리 월드 사업이 또다시 재심의 결정됐습니다. 석 달 전 심의 결과와 똑같아 안건을 무리하게 제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라산 기초학술조사 결과 살아오름이 최소 10,000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까지 진행되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라산 보존 방안이 수립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사파리 월드 조성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다시 재심의로 결정됐습니다. 석 달 전 심의 결과와 다를 게 없어 제주도와 사업자가 무리하게 안건을 제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사파리월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결정안을 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고자왈 경계 용역이 끝난 뒤 심의하겠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지 불과 석 달 만입니다. 일괄 상정합니다.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 99만 제곱미터에 기린과 코끼리 등의 동물 사육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파리월드 사업은 고자왈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부지에 고자왈이 포함되는지가 줄곧 쟁점이었습니다. 3시간 가까운 심의 끝에 나온 결정은 또다시 재심의. 사업 부지 내 고자왈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제주도가 진행 중인 고자왈 보전 관리 용역이 끝날 때까지 재심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석 달 전 재심의 결정을 내릴 때와 이유가 같아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다시 재상정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자왈 용역이 안 나왔다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 용수 공급 계획 및 중수 활용 계획 이런 게 미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내년 상반기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6개월 넘게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그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도의회라든가 최종적으로 국회에 그 제재법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라고 지금 그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 부지가 속한 동복리 주민들도 사파리월드는 마을 수건 사업이라며 제주도에 허가를 요구하는 상황. 반면 인근 지역인 조천읍 12개 이장단은 람사르 습지인 동백동산의 생태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해 사파리월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사파리 월드 사업을 두고 지역 갈등이 우려됩니다. 동복리 마을회는 마을 주민의 수건인 사파리 월드 사업 허가를 고자왈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루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제주도에 전달했습니다. 반면 조천읍 12개 이장단은 사파리 월드 사업이 추진되면 동백동산 생태가 훼손돼 람사르 습지 인증이 취소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해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산정호수의 빼어난 경관이 일품인 살아오름이 최소 10,000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년째 출입이 통제된 남벽 등반로는 낙석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항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정호수의 신비로운 풍광으로 유명한 살아오름. 시추 장비로 호수 바닥에서 안방까지 최고 10m 깊이로 뚫어 수만 년 동안 쌓였던 퇴적층을 채취했습니다.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퇴적층을 분석했더니 최소 10,000년 전에 퇴적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하부에서 약 10,000년 정도의 연대가 나옵니다. 그 화산 분출 이후에 한꺼번에 저희들이 화산 쇄설층이라 그러는데요. 만들어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통제 중인 남벽 등반로에 대한 낙석 위험도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등반로 인근을 조사한 결과 두 곳에서 낙석 위험이 감지됐고 등반로에 낙석이 떨어질 수 있는 지점도 한 곳 확인됐습니다. 한라산 기초학술 조사가 시작된 것은 2016년. 조사 첫 해에는 백록담이 최소 19,000년 전에 생성된 것을 확인했고 지난해에는 물장오리가 8,000년 전에 생성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서쪽을 하게 되는데 이쪽도 역시 그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이제 많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그 어떤 지형이라든가
어떤 생물 자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세계유산본부는 내년까지 진행되는 연구 결과를 함께 분석한 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지형 침식과 변형의 원인을 파악해 장기적인 보존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 4.3과 관련해 불법 군사재판이 재심을 통해 무효가 되면 희생자의 배 보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인정한 4.3 희생자에 대해 배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배 보상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국회를 찾아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단,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을 만나 4.3 특별법은 좌우 이념을 떠나 화해와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오영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주말 나들이 하실 때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했던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나쁨 단계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낮부터 차차 흐려져서 밤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요. 기온은 12도로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 17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도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12도 내외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9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 때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고 쌀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2공항 예정부지가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년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성산읍 전 지역 53,600여 필지를 2021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3년 연장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시의 승인을 얻어야 토지 거래를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오상원 도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은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이나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직업병 전문병원 등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